추가자 살펴보도록 해요. 29페이지 이정편 제8장 문장이요. 지난 시간에 그 8장에 해당되는 시추자자 다 끝내고요. 시간이 넉넉치 않아가지고 문장풀이를 못하고 말하는데 문장풀이 간단히 해오고 제9장 신춘한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풀이를 하는데 그동안 했던 것처럼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읽어보고 공간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요. 문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좀 짚어보는데, 자하가 효를 묻자 작게서 말씀하셨다. 얼굴빛으로 꿈에서 효를 행하기는 어렵다. 일이 있으면 제자가 그 수고로움을 행하고 술이나 밥이 있으면 선생께 먹게 하는 것을 일찍이 이를 효로 여겼더냐, 뭐 이렇게 시를 해놨네요. 등장인물은 공자하고 공자의 제자인 자하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효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공간상을 살펴보는데요. 공자하고 자하가 있고요. 그 두 사람이 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나눈 상황이다 이거죠. 자, 그걸 파악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요. 자하 문용한데 했네요. 자하는 공자의 말년제자죠. 말년제자인데, 말년제자면은 나이가 어릴 수밖에 없는데 공자보다 44세, 46세가 중3 증자고, 그 다음에 45세가 앞에서 나왔던 자유고, 이 사람은 44세요. 그런데 공문 17에 들어가요. 공문 17에 들어가고, 공자의 제자가 3,000명 가운데 유계에 능한 사람을 72명으로 치고, 그 가운데 또 10명을 뽑아서 공문 17로 얘기 되어지는데, 문학의 재주가 있다고 하는 공문 10철의 한 사람이에요. 자, 한때 그 자하가요, 공자한테 효를 물었다 이거죠. 효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만행지분 또는 위인지분이라고도 하죠. 위인지분. 저 유동현 선생님이 오늘 안 나오셨는데 사자서에 보면은 원시효자란 위인지분이니 그렇게 문장이 있거든요. 이렇게요. 원래 효라는 것은 위를 향하는, 인을 향하는 그것의 근본이다 이거지. 지난 시간에 효를 갖다가 놓고 이럴 때 만행지본 또는 백행지본이라고도 하죠. 만행지본 또는 위인지본인데 인을 행하는 근본이다 이거죠. 이게 공자 사상의 주요 사상이 인환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공자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 그런데 공자가 대답을 했네요. 말을 해줬어요. 생란이라 그랬는데, 이 생란이 우리처럼 문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흔히 비시작해가지고 빛이란 뜻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 글자의 본의가 뭔지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짝을 안 했기 때문에. 어르다. 그렇죠. 어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는데요. 어르는데 두 사람이 어르는데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봤을 때의 어르는 상황을 여색이라고 그래요. 여색.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남자가 서로 어르는데 그럴 때 남자 입장에서 여자와 관계를 갖다가 여색을 탐한다 할 때 여색이라고 하거든요. 그 여색이 본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르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위아래로 이렇게 있거나 또는 앞뒤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근데 오늘날의 글자는 위아래로요. 위아래로. 이게 두 사람이 어르는 상황을 갖다 표현했죠. 앞뒤요. 어르는 상황에서 나온 글자가 여색인데, 어르다에서 나온 것이 어른이요. 어른이란 말. 그러니까 우리 흔히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혼인을 하려면 어린 대접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어른이 되려고 위해서는 혼인을 해야 되는데 혼인을 하면 정식적으로 어릴 수 있는 부부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인을 못 해버리면 어른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리고 그 어른 돼서 여색이 나오는데 여색을 타는 색이 뭐 색에 빠지다 뭐 할 때 쓰이는 뭐 색에 통하다 할 때 쓰는 색이 여색이고 사자성어를 보면은 주색잡기라든지 여기서 주는 이제 소리겠지만요. 주색잡기라든지 또는 뭐 영웅호색 여기서 색을 좋아한다 이거죠. 뭐 색마, 색광 뭐 이런 것들도 다 여색과 관련된 말이에요. 바로 그 여색이 본이고 그 여색을 탐할 때에 그 얼굴에 들이 희비가 얼굴빛으로 드러나는데 그 얼굴빛이 인신이 된 뜻이 얼굴빛. 어리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얼굴빛이 인신이 될 때 그 얼굴빛과 관련된 말은 희생만연, 기쁜 얼굴빛이다 이거요. 또는 뭐요? 병색이 짙다 이거요. 아픈 얼굴빛이다 이거예요. 뭐 이런 말도요. 대경 실색. 크게 놀라가지고 얼굴빛을 잃어버리는 상황. 이럴 때 대경 실색, 희생만연 뭐 할 때 쓰이는 희생 만면이요. 만면 이런데 희생 만연이야 만면이야. 나 갑자기 헷갈린다. 희생 면이에요, 연이에요. 면이요. 아 이거 갑자기 헷갈리는데. 면. 면인 것 같은데. 남면. 설마. 기쁜 얼굴색이 얼굴에 가득하다 그런 얘기겠죠. 네. 자, 이럴 때에 보이는 색자가 얼굴빛인데 거기서 이제 빛이라는 뜻만 나왔기 때문에 그 빛을 놓고 오늘날 빛색빛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문장 속에서 쓰이는 이 빛색자는 그럼 어떤 뜻이냐? 얼굴빛의 뜻이에요. 얼굴빛.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생각하면 얼굴빛이 어렵다 이렇게 풀이될 수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빛색으로 말고 있는 사람들은 빛이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한자를 알아야 지금 우리 수업이 그래서 문짝을 바탕으로 노는데 문자를 알아야 문장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 생난이요. 생난의 색자가 이제 얼굴빛이고 난자가 어려울 난자인데 그 얼굴빛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누구의 얼굴빛이냐가 문제예요 이게 지금. 이게 문장가들이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둘로 구분하는데 자식의 얼굴빛이냐 아니면 부모의 얼굴빛이냐 이거야. 자식의 얼굴빛으로 꾸며서 효를 향하기가 어렵다는 뜻인가요? 저는 자식의 얼굴빛으로 풀이를 했어요. 부모의 얼굴빛을 보고 그 얼굴빛을 가지고 대처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자식의 얼굴빛으로 풀리는 이유가 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효행을 하는 사람은 자식이잖아. 이게 자식의 입장에서 보는 게 더 타당하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의 얼굴빛을 보고 대처하기 어렵다 그런 의미의 얼굴빛이 풀이가 아니고 자식과 관련돼 가지고요. 자식이 부드러운 얼굴빛으로 부모를 대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의미의 풀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책에는 얼굴빛으로 꾸며서 효를 하기 저런 소리가 자꾸 나면 안 되겠죠. 안 좋은 상황이 있다는 거니까. 우리 수업에도 방해가 되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풀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이 유사하다 그랬는데 일이 있거든. 일이 있으면 제자복 기로하고 했는데요. 여기에 제자는
배우는 누군가한테 배우는 사람과 관련된 것보다는 효라는 것이 자식들 어린 사람들이 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우제자하고 아들 자자를 그대로 풀이해가지고 아우나 아들이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일단 그래도 풀이에는 제자까지 이렇게 같이 집어해놨어요. 그 다음에 다스릴 복자를 쓰는데 다스리다라는 뜻의 글자가 다스려서 행하기 때문에 행하다 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행하는데 뭘 행하냐? 그 수고로움을 행한다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그리고 주식이거든 해놨는데 술과 밥이 있거든. 선생인데 이게 조금 전에 제자를 갖다가 효와 관련돼 가지고 이 제자를 갖다가 저는 아우나 아들로 보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아우의 상대가 되는 말이 뭐예요? 형이죠. 그 다음에 아들의 상대가 되는 게 뭐예요? 아비죠. 그냥 그러면 결국 그 상대가 되는 말은 부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형. 학부형이에요. 부형. 그런데 부형이라지 않고 제자가 상대가 되는 말이 선생으로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은 부형은 내 아버지와 내 부모와 내 형제만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벗어난 사람을 갖다가 다 포함시키라는 얘기죠. 효가 단지 부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벗어나 가지고 나보다 더 이전에 태어난 아버지나 형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 친인척까지 또는 스승까지도 포함한 선생인 거지 이게 지금.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부형으로 제자의 상대가 되는 부형이 아니라 선생으로 표현했다 그렇게 봤고요. 그 선생의 차란다고 했는데 찬이 반찬차이지만은 반찬이 음식이고 음식을 차려낸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선생에게 차려낸다 또는 드시게 한다 먹게 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술과 밥을 갖다가 술과 밥이 있거든. 선생께 드시게 한다 뭐 이런 의미로요. 드시게 하는 것을 일찍증자 일찍이 시이로서 할리자는 하다 여기다 삼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다로 풀리는데 효라고 여겼더냐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풀이했다는 걸 책을 통해서요 설명을 드렸고, 자 이렇게 해서 위정편 제8장에 해당되는 문장 풀이는 간단하게 나와요. 매듭을 짓고 그 다음에 위정편 제9장에 들어가 가지고요 신출한 자를 살펴보는데 맨 먼저 나오는 글자가 돌회자네요. 자, 돌회자인데 일단 칠판을 좀 지워보고요. 오늘 또 눈 온다고 했나요? 좀 온것 같기도 한데 어제 제가 사는 동네는 눈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여기도 뭐 눈 쌓인 거 보니까 또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보냈어요. 뭔가 빽빽빽 돈다 그러는데 자연 상태에서요. 자연에서 돌아가는 것이 뭐가 있겠냐 고민을 해봐야 할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물의 소용돌이가 빽빽히 도는 걸 갖다가 표현했다고 그래. 고문자 자체를 보면 오늘날에 이렇게 입구자 에올리자하고 입구자 두 개가 네모난 형태 두 개를 이렇게 썼지만요. 고문자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예요. 뭔가 빽빽빽 돌아가는 형태를 갖다가 간략하게 지금 우리 책에 있는 대로만 써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다 이거죠. 이렇게.
자, 그 형태를 갖다가 네모난 형태 두 개로 표현했는데 물의 소형들이가 뺑뺑뺑 도는 상황을 갖다가 표현했다 해서 돌렸자고 이게 물의 소형들을 나타냈지만 이 지면 가운데 있죠? 물이 이렇게 뺑 돌아가는 형태예요. 물이 이렇게 뺑 돌아서 이게 이제 마을이 이제 이 가운데 마을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마을이 있어요. 물이 이렇게 뺑 돌아서 이렇게 흘러나가고 가운데 마을이 있어요. 있죠? 안동에 가면 있어요. 안동. 그렇죠. 물 합자에다가 돌 해자 써서. 이게 물이란 뜻이 있어요. 물이 돈다 이거 돌 해자. 그 동네 이름이 물이 이렇게 뺑 돌아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예요. 하예마을. 그 유명한 서해 유성윤 선생과 관련된 마을. 그래서 하예탈도 그 말에서 만들고 물화 돌 했죠. 우리 지면 가운데서는 물과 이 돌해자가 자원처럼 이렇게 물이 뺑 돌아가는 그런 마을이 실질적으로 있는 거죠. 유명한 마을이에요. 자, 그럴 때 쓰이는 해자인데 요 해자는 토대로 오면서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주면서 의미 역할하는 글자로서 길이 달라붙어요. 이렇게 길이 달라붙어요. 이게 길게 그릴 글자인데 이게 길고 관련돼가지고 이루어진 거죠. 사각의 반쪽 길을 갖다가 밑변을 좀 늘려가지고 그걸 정형화시킨 글자예요. 이 글자가 달라붙어도 다 길고 관련돼 있어요. 네. 길게 걸린이라고 오늘날은 지칭하고 있는데 이제 설문해자의 풀이에 따라서요. 근데 원래는 길고 관련돼서 이루어진 글자예요. 길고 관련돼서. 네, 그래서 길에 발이 가는 것 관련된 끌연자라든지 이런 글자예요. 이런 글자에서 길과 관련돼서 쓰여듯이 이것도 길을 갔다가 돌아온다고 해서 회는 회인데 길을 따라서 갔다 돌아온다고 해서 돌아올 회다 이거죠. 순회 공연 뭐 할 때 쓰는 거죠.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어디죠? 포항으로 해서 경주로 해서 부산으로 해서 광주로 해서 전주에서 대전으로 해서 다시 서울로 이렇게 뺑 돌아서 오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순회 공연 아니에요? 그럴 때 쓰이는 진짜고요. 또는 길을 갖다가 거닌다고 해서요. 이 형태에서 이 형태도 나오지만 이 형태도 나오죠. 이렇게 쓰이면은 건일 회자, 논일 회자가 되죠. 건일에 논일 회자인데 길을 배회한다 할 때 쓰인 글자죠. 배회. 오락가락 배회한다. 자, 그 다음에 해자로 쓰이는 글자로서 한 글자를 더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데 회는 회인데 벌레인데요. 몸속에 사는 벌레인데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몸속에서 기생하는 벌레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벌레가 해충이죠. 그래서 해충회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충을 옛날에는 거위라고 했어요. 거위. 아 그래요? 수능 구간이에요? 거위라고 했어요. 북한에는 오늘날도 거위라고 부르는데 해충을. 해충으로 배가 아프면 거위 배를 안 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퀴즈 같은 데서 나온 적이 있어요. 해충과 관련된 말이 뭐이냐? 1번 거위, 2번 고니, 뭐 3번 오리, 뭐 4번. 거기서 표현하는 건 그 새 거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해충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 이거예요. 옛말이 해충의 옛말이 뭐냐? 그렇게 물어봤어.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새로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도움이 있던 거예요. 거의 문제에 나온 거 본 적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거위랑 비슷하게 생기지도 않았는데. 동음이요. 써보세요. 먹는 밤이 밤하늘에 저녁에 밤과 또 비슷하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뿐이지 말이라는 게. 어서 와요.
금방 무슨 얘기 하려고 또 까먹었네. 동호미녀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참. 그러니까 한자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옛날 말로 이런 것들도 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니까요. 아 여기 있네. 예. 국가의 기술. 한자가 한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리고 이게 해충을 옛날에는 거의라고 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럴 때에요. 이럴 때에 씨지는 글자가 전부 다 돌해자가 음역하는 글자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요. 어리석을 글자예요. 요즘 시험이야. 시험. 자, 이왕이면 세팅하는 데까지 좀 기다려주고요. 그러니까.